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카카오. 지금까지 주가도 상당히 고점 대비 내려왔는데요. 2022년은 반등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무엇이 문제였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그래서 주가는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주가 변동 체크 포인트부터 짚어볼게요.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플랫폼 규제 여부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주주가치 제고는 카카오가 어떻게 할 건지, 이 세 가지가 앞으로 주가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앞으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실적은 지난 2월 11일 금요일에 21년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카카오가 어떻게 실적을 발표했는지 짚어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성장주들은 앞으로 어떤 사업을 벌일 겁니다. 이 사업 정말 매력적입니다. 이런 내용 정말 중요하죠. 신성장 동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 플랫폼 규제가 상당히 요새 이슈입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는 구글 또는 페이스북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논란의 중심에 카카오가 있죠. 골목 상권까지 무작위로 침해하면서 대기업의 골목 상권 침해 규제해야 된다. 뭐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카카오 주가가 상당히 조정을 받은 측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뭐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온갖 사업들을 벌이면서 이것들을 다 자회사로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상장까지 하죠. 이렇게 쪼개기 상장 논란이 있습니다. 자, 모 회사와 자회사가 다 상장을 해요. 그러면 모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에 대한 지분, 이 지분 가치가 모 회사에 포함돼야 될지, 자회사에 포함돼야 될지 애매해집니다. 이 더블 카운팅 이슈가 생기죠. 이래서 주주 가치가 희석되고 주주 가치가 결국은 훼손되는데요.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주요 경영진들이 당장 돈이 수백억 보여요. 이 돈 욕심납니다. 그래서 보유 지분을 팔아요. 그러면 지금 투자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도 다 팔란 얘기인가요? 이렇게 이 먹튀 논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 가치를 심하게 훼손하는데 앞서서 이 쪼개기 상장 논란은 자회사가 큰 투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장을 해서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모으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지금 카카오 자회사들은 그렇게 대규모 투자가 필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쪼개서 다 상장을 합니다. 결국 돈잔치 하겠다 이런 얘기로밖에 보이지 않고 그래서 더욱 욕먹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자회사들의 상장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카카오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주가 변동 체크 포인트 첫 번째 실적을 알아보기 위해서 카카오의 사업 구조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온갖 사업들에 진출을 하면서 이 사업 구조가 대단히 복잡합니다. 분석을 포기할 뻔했는데요. 자, 크게 이 정도로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크게 플랫폼과 컨텐츠 이렇게 두 개의 사업 영역으로 나뉘고요. 플랫폼은 작년 3.2조 원의 매출을 올렸고 컨텐츠는 2.9조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비슷하네요. 그런데 이 각각 성장률이 전년 대비 플랫폼은 44%, 컨텐츠는 52%로 상당히 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플랫폼은 톡비즈, 포털비즈, 기타 플랫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 중에 톡비즈 결국 카카오톡인데요. 카카오톡 내에서 벌어지는 광고 또는 이 상거래들이 매출이 1.6조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포털비즈가 다음입니다. 이 다음에서 벌어지는 광고 그리고 상거래가 0.5조 5천억 원이고요. 다음보단 톡비즈가 훨씬 더 카카오톡 앱이 훨씬 더 매출을 많이 올리고 있네요. 그리고 기타 플랫폼이 있습니다. 모빌리티, 페이, 엔터프라이즈 이런 자회사들인데 이 자회사들의 플랫폼으로 해서 1.1조의 매출이 났습니다. 그런데 카카오가 직접 벌이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한다면 이 카카오톡 앱과 그리고 다음 포털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고요. 나머지는 다 자회사예요. 심지어 상장한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녕 카카오의 실질적인 매출인가, 진짜 카카오의 사업인가는 다소 좀 퀘스천인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서 카카오의 가장 중요한 사업 결국 카카오톡 앱을 통한 광고 그리고 상거래다. 그게 가장 큰 매출 1.6조를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텐츠는 역시 다 자회사들입니다. 크게 보면 네 가지 분야예요. 게임, 뮤직, 스토리, 미디어 이렇게 네 가지 분야인데 여기에서 2.9조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역시 다 자회사들입니다. 네. 지난 2월 11일 금요일에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21년 실적을 확정지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볼게요. 21년 실적은 매출 6.1조, 영업이익 0.6조, 6천억 원입니다. 대략 영업이익률이 10% 정도 돼요. 영업이익률 10%, 이런 빅테크 기업이 영업이익률 10% 다소 좀 부족해 보입니다. 좀 그 비용 구조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네이버는 참고로 영업이익률이 대략 한 20% 정도 수준입니다. 그에 비하면 크게 부족하죠. 비용 구조가 고비용 구조다. 뭐 이런 거를 알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21년 4분기에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매출은 1.8조 원, 영업이익은 1,100조 원, 1,100억 원 정도 되는데 시장에서는 1,800원 정도는 그래도 했지 않았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크게 부족한 1,100억 원이에요. 여기에서 그 카카오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카카오 벤처스 1호 펀드 청산에 따라서 여기에서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다. 상여금만 600억 원을 지급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올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인당 인건비도 올랐고 또 직원 수도 많아졌고 그래서 인건비가 올라갔어요. 이래서 영업이익률이 10%밖에 안 되는구나, 고비용 구조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 인건비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기 때문에 이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옆에 그림을 보시면 네이버를 처음으로 21년 3분기에 추월합니다. 근소한 차이로 100억 원 정도의 차이로 매출이 역전되는데요. 그래서 카카오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컸고 주가도 상당히 달렸어요. 그런데 4분기에 이런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을 올리면서 다소 그 기대가 한풀 꺾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낮은 영업이익률 또 고비용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이게 앞으로 금방 쉽게 개선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전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같은 성장주는 앞으로 어떤 신사업을 벌 것이냐, 미래 먹거리, 신성장 동력 매우 중요하죠.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에 그 22년 상반기에 대형 게임사들을 이 클레이튼에 진입을 시켜서 이 클레이튼을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진화시키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메타버스의 진행 매우 중요해 보이고요. 카카오 주주라면 매우 주시하고 있어야 되는 포인트로 보입니다. 네, 주가 변동 체크 포인트 두 번째 플랫폼 규제를 보겠습니다.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있죠. 이 빅테크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뭐 구글이나 애플 등은 본인들의 이 앱마켓을 강요하고 거기서 수수료도 과도하게 떼고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뭐 과징금도 먹이고 그 독점 규제법도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논란의 중심에 카카오가 있죠. 물론 이거는 네이버도 마찬가지인데요. 네이버는 이렇게 골목상권 침해 논란까지는 벌어지지 않는데 카카오는 온갖 사업들을 벌이면서 골목상권 침해 논란까지 벌어지고 아주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있죠. 또 그 회사들을 다 자회사들로 만듭니다. 계열사가 무려 118개나 돼요. 이 많은 회사들을 만들었고 또 하나하나 또 상장을 하죠. 또 상장이 예고돼 있고요. 이래서 카카오 당하다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치권 그리고 정부에서는 카카오 방지법이라는 이런 법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이후로 이런 카카오 방지법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정부 여당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2022년 3월 대선이 있죠. 이 대선에서 민주당이 재집권하는 경우 카카오에게는 큰 악재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카카오 주주에게는 이 대선 결과마저도 매우 관심 있게 고려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물론 국민의힘이 집권한다고 해서 또 다른 당이 집권한다고 해서 이 카카오 방지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만 민주당이 집권하는 경우 그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네요. 네, 주가 변동 체크포인트 세 번째, 바로 주주가치 재고 얘긴데요. 남궁홍 신인 대표가 지난 2월 10일에 그 사내 SNS를 통해서 목표 주가를 15만 원으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표의 연봉, 인센티브 다 보류하고 최저임금만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대표에게 그 스탁 옵션을 제공하는 경우 그 옵션 행사가를 15만 원 이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근에 이 주요 경영진들의 먹튀 논란을 매우 의식한 내용으로 보이고요. 또 주주환원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2월 11일 금요일 컨퍼런스 콜에서 제시를 했는데 향후 3년간 배당도 하고 자사주 매입도 하고 소각도 하고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FCF라고 하죠. 잉여 현금 흐름의 5%를 배당을 하고요. 그리고 10에서 25%를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다소 좀 실망스러운데요. 다소가 아니라 매우 실망스러운데 잉여 현금 흐름의 몇 프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순이익의 몇 프로라고 하지 않고 왜 잉여 현금 흐름의 몇 프로라고 할까요? 잉여 현금 흐름 앞서서 그 주식 투자론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잉여 현금 흐름이란 간단히 생각하면 순이익에서 투자금 뺀 거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투자할 건 다 하고 그리고 남은 돈 가지고 이 배당도 하고 자사주 매입도 하고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2022년에는 얼마나 배당을 하고 그리고 얼마나 자사주 매입을 할까 계산을 할 수 있겠죠? 한번 계산을 해보면 배당은 230억 원, 자사주는 3천억 원 수준으로 될 것 같습니다. 시가 배당률이 0.05%예요. 이 시가 배당률 앞서 또 주식투자론에서 말씀을 드렸죠. 배당 성향하면 뭐 순이익이 100억이 났어요. 그런데 배당 성향 30%다. 그러면 30억 원을 떼서 배당하는 것. 이게 배당 성향 30%입니다. 그런데 배당 성향 하면 나한테 그래서 결국 얼마가 나올지 잘 감이 안 오죠. 그래서 나온 게 시가 배당률인데 시가 배당률은 내가 1억 원을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시가 배당률이 1%예요. 그러면 나한테 1년 동안 100만 원의 배당을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1%도 별로 재미없는데 0.5%도 아니고 0.05%예요. 1억 원을 투자를 했다. 그러면 5만 원이네요. 겨우 5만 원 준다는 얘기입니다. 참 이게 주주 환원 정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사주도 시총의 0.75% 수준입니다. 3천억 원이. 자, 0.75%를 1년 동안 시총의 0.75%를 매입해서 주가가 얼마나 부양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 이게 주주 환원 정책인지 잘 모르겠고 그만큼 돈이 없고 뭐 나갈 때는 많고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성장주들은 이런 뭐 배당이나 뭐 자사주 매입 이걸로 그 주주 환원을 하겠다 할 것이 아니라 성장 동력을 제대로 제시를 하고 사업을 잘해서 그래서 주가를 부양하고 그 주가의 차액을 주주들에게 제시하는 것. 이게 진정한 주주 환원이죠. 성장주들은 돈이 없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 IPO 얘기입니다. 이 IPO는 이미 게임즈 뱅크 페이는 상장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피코마를 일본 증시에 상장하겠다. 상장 준비 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모빌리티와 엔터테인먼트는 기존에 상장을 추진 중이었는데 미정이다 라고 입장이 변화됐습니다. 한 발 물러섰죠. 워낙 여론이 안 좋아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한 발 물러섰을 뿐이지 미정이다 라는 얘기지 안 하겠다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크게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앞서서 주주 환원 정책은 그래도 그 조그만 돈이라도 어떻게든 좀 해보겠다라는 의지는 약간은 좀 보였어요. 그래서 시장은 환호했고 주가는 2월 11일 금요일에 5%나 상승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주가가 상승할 일은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만 어쨌든 처음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있었다라고 보는데요. 근데 IPO는 아예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미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할 것 같아요. 여론이 좀 잠잠해지면 결국은 할 것 같아요. 큰 투자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자회사를 상장하겠다는 건 이렇게 주주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상장하겠다는 건 그저 돈잔치 하겠다. 이렇게밖에 보이지가 않네요. 그래서 주주 환원도 부족하고 IPO도 미정이다 정도로 아직은 미지근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걸로 봐서 앞으로 주가 쾌수천입니다. 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밸류에이션 한번 해볼게요. 이 밸류에이션, 아주 많은 자회사들, 아주 복잡한 사업 구조로 밸류에이션이 대단히 힘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로 할게요. 앞서서 카카오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벌이는 부분, 바로 광고, 커머스,
탁비즈 그리고 포털비즈를 통해서 카카오톡 앱 그리고 다음 포털을 통해서 이런 광고와 상거래 이런 사업 가치가 있다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 가치하고 그리고 자회사들 같이 다 잘게 쪼개져 있어서 가지고 있는 이 자회사들 가치까지 다 뭐 포함을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순현금 가지고 있는데 이 순현금까지 다 하면 이 카카오의 시가총액이 구해지게 됩니다. 각각을 자세히 한번 볼게요. 네, 먼저 사업 가치를 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4조 원의 시가총액으로 평가됩니다. 첫째, 이 카카오톡 다음 광고 부분인데요. 이 광고는 매출이 얼마다라고는 나오는데 여기에서 영업이익이 얼마고 순이익이 얼마고 뭐 각각의 비용을 따로 따져서 이렇게 계산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매출을 통해서 이 net profit margin이라고 있죠. 순이익률인데요. 이 NPM이 30%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NPM이 30%라는 얘기는 매출이 100억이 났으면 이 중에 30%인 30억이 순이익이다 이렇게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NPM 30%로 봤고요. 그리고 PER은 업계 평균 수준인 25배 봤습니다. 자, 그래서 순이익의 25배로 했고요. 그리고 자, 커머스 상거래 부분인데요. 이 상거래 부분은 Price Sales Ratio라고 해서 PSR이라고 있습니다. 이 주가 매출 비율인데요. 매출을 그대로 시가총액으로 보는 거예요. PSR 1로 봤습니다. PSR 1이면 다소 보수적으로 본 수준이고 이렇게 해서 그 총 사업 가치는 24조가 도출됐습니다. 자, 다음 자회사 가치 볼까요? 이 자회사 가치는 상장사의 경우 제가 제안해 드리고 있는 상장 자회사의 지주사 지분법을 적용했습니다. 이 상장 자회사 지주사 지분법이 뭐예요? 자회사와 모회사가 모두 상장을 했어요. 그러면 모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에 대한 지분, 그 지분 가치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가치가 100억이다 라고 한다면 이 100억을 반으로 쪼개서 자회사와 모회사에 각각 시총에 반영하는 이런 방법을 상장 자회사의 지주사 지분법이라는 표현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주 전형적인 예가 이 LG화학입니다. LG화학이 가지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 상장했죠. 이 회사에 대한 지분 가치가 82%, 약 100조 정도로 계산이 되는데 이 100조를 50조 나눠서 50조는 LG화학에, 50조는 LG에너지솔루션에 이렇게 각각 시총에 반영을 하면 더블 카운팅 이슈도 제거되고 정성적으로 지주사 할인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상장자회사 지주사 지분법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제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LG화학 편을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 역추적을 할 수 있죠. 상장 자회사들은 이미 시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시총에 그 지주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의 반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정을 하고 거기에서 역추적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나온 값이 있습니다. 그 값을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비상장사들이 있어요. 이 비상장사들은 계산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비상장사들은 시총이 없기 때문에 그 시총을 고려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비상장사들의 가치들을 따져서 그 가치의 지분만큼 곱한 것이 결국은 모회사의 가치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회사의 그 가치를 반영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에다가 이 지주사 할인을 적용했습니다. 비로소 여기에서 지주사 할인을 적용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 많은 그 애널리스트들이 지주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에 지주사 할인 몇 프로 이렇게 해서 적용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상장 자회사의 지주사 지분법 결국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 너무 정성적이에요. 정량적이지 못합니다. 저는 그 대신에 상장 자회사의 지주사 지분법을 적용을 하고 카카오는 정말 지주사예요. 지주사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투자가들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에 투자를 하고 싶지 그 회사의 지분만 가지고 있는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에는 별로 투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지주사 할인이 붙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결국 지금까지 나온 밸류에다가 지주사 할인 30%를 적용한
값을 적용했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바로 23조입니다. 사업가치 24조, 자회사가치 23조, 그리고 순현금 4조를 가지고 있어서 총 51조의 기업가치가 평가되고요. 그래서 총 발행 주식수를 나누면 총 발행 주식수가 4억 4천만 주 정도 되는데요. 이 총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 주당 가격 나오죠. 11만 4천 원으로 계산됐습니다. 네, 지금 주가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앞서서 그 카카오 대표가 제시했던 목표가 15만 원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IPO를 추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지주자 할인 30%가 붙느냐 마느냐 아니면 조금 더 줄어드느냐 이런 것이 결정이 될 거고요. 그리고 주가 변동 체크 포인트 그 나머지 두 가지 있죠. 그 상황에 따라서도 주가가 달라질 텐데 현재까지 제시한 상황으로 봐서는 이 정도의 목표 주가까지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